호취도, 쓰러져가는 조선의 예술혼을 지피다. 굵은 나뭇가지에 한 쌍의 독수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래쪽 독수리가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이 참 매섭네요. 위쪽 독수리는 먹잇감을 보았는지 꼬리를 치켜 올리고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붓처리로 경쾌하고 날렵하게 그려진 깃털은 독수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죠. 이렇게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강렬한 필법과 묵법으로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려는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한 솜씨는 오원이 왜 오원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림 왼쪽 윗부분에 땅 넓고 산 드높아 장한 의기 더해주고 마른 잎의 풀소리, 정신이 새롭구나 라고 쓰인 화제는 문인화가 정학교가 써주었습니다. 오원 장승업은 모든 장르에 능통했지만 특히 화조 영모화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는데요. 화조 영모화란 꽃과 풀, 나무 등을 배경으로 새와 동물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영모도 대련이라고도 불리는 작품 호취도와 치순도는 화조 영모화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이제 영모도 대련의 또 다른 작품 치순도를 볼까요? 고개를 돌려 꽃을 바라보는 꿩 한 쌍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곽선을 표현하지 않는 거칠고 활달한 몰골법과 부드럽고 섬세한 담체가 어우러져 유기적인 긴장감과 생동감을 더하고 있어요. 조선 말기 최대의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승업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화가 장승업을 최초로 증언한 이는 위암 장지연입니다. 장지연이 1922년에 조선시대 중인을 비롯한 하층민들의 활약성에 관해 쓴 일사유사에 장승업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사유사에 의하면 장승업은 조실부모한 일자무식의 비렁뱅이였는데 서울 수표교에 살던 역관 이웅원의 집에 더보살이하며 중국의 옛 명화들을 보고 익힌 결과 스스로 경지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세창의 근역서화 중에는 가는 곳마다 술상을 차려놓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당장 옷을 벗고 책상 다리하고 앉아 절지와 기명을 많이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 본 그림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그려도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았으며 조선 후기의 단원 김웅도, 희원 신윤복에 견주어 나도 원이다 라는 의미로 오원이라는 호를 썼을 만큼 자의식이 강했던 장승업.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의 유묘도 역시 오원의 신들림 필치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영모도 대련과 크기가 같고 화풍이 비슷해서 일본 유현재 소장의 삼준도와 함께 한 벌로 제작되었다가 낙질된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뻗어 올라간 노목의 줄기에서 순식간에 그린 것 같은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나무 위아래에서 장난치는 세 마리의 고양이들은 빠른 필선을 여러 번 덧대어 그렸는데 치켜뜬 고양이의 눈에 생기가 감돌아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고목나무 옆에 핀 국화는 차분한 구룩법으로 표현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고 나무 아래 고양이옆 바위에는 장승업 특유의 녹색 태점을 사용하여 장식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조 영모화는 장승업이 가장 즐겨 그린 분야여서 가장 많은 작품이 전해지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병풍에 그려진 작품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산수영모 열첩 병풍은 대표작 중 하나랍니다. 화풍으로 보아 장승업이 40대 말경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다양한 소재를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원숙한 기량이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원숭이, 사슴, 고양이 같은 여러 동물과 새, 물고기 등 화조 영모화가 줄을 이루는 가운데 산수도가 한 폭 포함되어 있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장승업은 동물화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나타내는데요. 제일 먼저 매를 볼까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내린 가지 위에 한 마리 매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화조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구도입니다.
그런데 매는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뭇가지나 그 밖의 소재들은 빠르고 간략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죠. 닭이나 원숭이를 그린 다른 폭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장승업은 이렇게 그림의 중심 소재와 부차적인 것을 잘 안배하여 그렸습니다. 파초 아래 영지버섯을 향해 가다가 겁먹은 듯 앞을 바라보는 어린 사슴의 머뭇거리는 자태와 눈망울은 그가 오랜 기간 사슴의 특징을 잘 관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잡목 위에서 조잘되는 참새들을 끈기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는 그가 즐겨 그린 소재랍니다. 장승업의 화조 영모화는 이렇게 소재가 다양할 뿐 아니라 대상을 막론하고 날카로운 관찰력과 치밀한 묘사력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아름다운 채색을 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수묵으로 빠르고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장승업의 그림은 단순히 정확하고 아름다운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약동하는 생명력을 잘 표현하였기 때문에 매천 황현은 그의 작품을 일컬어 신품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승업의 예술적 상상력은 별로 대단하지 않고 조형의식도 빈약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창작력과 정열이 제대로 표현되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실로 전문가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니까 바로 오원 장승업이었던 거죠. 오원 장승업의 장식성과 근대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화나무의 위아래를 생략한 채 가운데 부분만을 그린 과감한 구도가 눈에 확 들어오는 홍백매도 열폭병풍입니다. 이리저리 뒤틀린 매화나무 굵은 둥치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는 생동감이 넘치고 희고 붉은 꽃잎이 화면 가득히 흩날리는 것 같습니다. 옅은 먹색의 나무가 화면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짙은 먹으로 그린 앞쪽의 가지는 휘어져 큰 줄기를 감싸 안고 있죠. 먹의 농담을 달리한 크고 작은 나뭇가지가 4m가 넘는 공간에 생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는 이를 압도하는 홍백매도는 조선 최후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오원 장승업의 경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원 장승업의 쏘가리, 호취도, 유묘도 같은 명작이 있었기에 조선 말기의 회화는 그다지 쓸쓸하지 않았다고요.